나경원의 정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는 통쾌한 속보가 전해지면서 국힘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고개 들고 꼿꼿이 다니며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훔쳐가고 거짓말을 일삼던 나경원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특히 나경원의 아들 역시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며 나경원은 도망도 못 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조국 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때의 복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요. 또한 이 일을 시작으로 국힘 전역으로 파장이 퍼져나가고 있어 국힘 내부는 완전히 혼비백산됐다는 통쾌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빠루의 처참한 상황, 정치권 이슈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들을 문제가 생기는데 죄송합니다. 네. 예. 나경원 의원의 아들, 죄송합니다. 네. 이미 2020년 10월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에 이게 크게 논란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논란이 있냐면 일단 서울대는 고교생 신분의 연구 인턴 제도가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이 고교생 신분으로 서울대학교 그 실험 그리고 연구하는 인턴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없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건 이상한 게 아니야. 그렇죠. 잘못된 거야.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과 친분이 있는 윤 교수, 네, 지금 뭐 실명이 나와 있으니까 윤형진 교수에게 나경원 의원이 부탁을 해서 개인적 친분에 의해서 네. 부탁을 해서 이제 아들을 인턴 자리에 꽂은 것으로 의심이 됐었고요. 네. 실제로 나경원 의원도 친분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는 다 인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는 단순히 인턴만 한 게 아니라 논문의 저자로 올라가요. 고교생인데. 1저자로 올라간 포스터 논문, 아주 짧은 이제 소논문에도 1저자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다른 논문에는 이제 제4저자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서울대가 네. 그게 문제가 있다고 다 인정을 합니다. 저자로 등재된 과정도 문제가 있고 네. 인턴에 이 학생을 넣어준 것도 문제가 있어. 네. 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결론은 하지만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이다 이렇게 갑니다. 나가 이씨. 그래서 이때 당시에 논란이 커졌는데 나경원 의원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더 커진 바 있지만 아들 안 사랑하는 엄마가 어디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더 그래서 실제로 논란이 좀 많이 됐었어요. 네. 그 해명이. 그런데 서울대 이 진실위원회에서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버리니까 문제 있다면서도. 네. 그래서 다수의 언론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당연히 그렇고요. 보수 언론들 다 그 인용만 많이 하는 거죠.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 문제 없다고 한 거랑 다름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됐고요. 수사도 이게 고발 주체가 돼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전부 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 중지. 이게 진짜 심각한 거야. 너무 잣대가 다르네요. 이게 더 심각하다. 그렇네. 잘못한 것보다 그걸 덮는 게 더 잘못된 거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감장에서 박은정 의원이 또 지적을 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왜 다 무혐의냐. 이 말이 되느냐. 그 부분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아들 입시비리 사건 그때 담당하셨죠? 예. 13개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서 중앙지검은 나경원 의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습니다. 압수수색도 안 했고 피의자 조사도 안 했어요. 중앙지검이 12개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만은 부장검사가 나경원 의원 아들 어떤 사건인가 하면 2015년도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학생명공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연구 기여도가 없는 아들이 4저자로 등재된 포스터 업무방해 수사를 하셨고 이거 무혐의를 하셨어요. 그때 아들 조사하셨습니까? 나경원 아들 조사하셨어요? 의원 아들? 아유, 그리고 나경원 의원 조사하셨어요? 압수수색 안 하셨어요? 했어? 조사도 안 해? 아니 와. 맨날 대한민국 언론, 대한민국 지식인들, 대한민국 정치인이 다른 건 몰라도 자녀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못 참는다며. 대한민국의 맞아요. 무슨 그것은 뭐 영린을 건드리는 거라며. 맞아요. 왜 조용해?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 자녀 생각해보면 표창장을 만들었느니 심지어는 뭐 서울대 인권법센터에 인턴을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지금 징역 4년이 나왔어요. 정경심 교수가.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없는 인턴을 만들어서 들어간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거기다가 논문의 저자로 올라갔는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논문 저자로 올라간 과정에 대해서 한 게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와. 한 게 없는데 저자로 올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와. 그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증거가 다 나온 거죠 사실상. 다른 대학도 아니고 동양대학은 그렇게 동양대학을 무시하는 건 그런 말은 좀 아니지만 부적절하다. 발작 버튼 난리 지금 서울대가 네, 네. 이러는데도 이렇게 언론이 조용하다고요? 와, 아니 뭐 다른 거는 다 참아도 네. 아이들 교육 문제를 못 참는다며. 난리 났다면서요.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할 때는 언제 어떻게 불러서 조사도 안 합니까? 한동훈 딸. 한동훈 딸이- 시간 없으니까 네. 한동훈 딸. 한동훈 씨의 딸도 2022년 5월 한겨레 보도를 시작으로 이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해외 대학 입시를 준비했는데 실제로 지금 MIT를 다닙니다. 네. 한동훈 다니고 씨의 딸은 있어요? 2023년 4월에 합격을 했어요. MIT 합격이 됩니다. 네. 그런데 2022년 그리고 2021년 고등학교 1, 2학년 때죠. 요때 이제 해외 대학을 가기 위한 스펙을 여러 가지를 쌓았는데 네.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 다 말씀 못 드리겠고 네. 가장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본인이 고등학생인데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네. 여러 기업한테 노트북을 좀 아동복지센터에 기부를 해달라. 내가 맞아. 그렇게 기업 홍보팀에 무작정 다 이메일을 넣었다. 맞아. 네. 다 거부하는데 딱 한 곳에서 너무 맞아. 감사하게도 노트북 50대를 기증해 주셨다. 어.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본인이 막 해외 언론 인터뷰도 합니다. 미국 지역 언론. 왜냐하면 그런 게 또 해외 대학 갈 때 스펙이 된대요. 네. 이런 거 가지고 인터뷰까지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노트북 50대를 기증해 준 회사가 한동훈 씨 부부와 아주 친한 관계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엄마 찬스 의혹이 나왔던 것이고요. 네, 그때 그 보도를 썼던 그 한겨레인가 뭐 아주 그 지엽적인 부분에 사실관계가 틀려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문제 삼으면서 이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나경원 의원 얘기할 때 검찰 얘기했는데 네. 한동훈 씨가 고발해가지고 한겨레 기자들 검찰 수사받았어요. 맞지? 네. 아니 입시 비리한 사람들은 수사 안 하고 기자들은 또 기자들 수사받았습니다. 이거 근데 결과적으로는 딸이 기부한 것 그리고 그 기업이 50대 준 거 다 인정됐습니다. 인정이라기보다는 확인이 됐습니다. 아, 확인됐어요? 본인들도 나중에는 다 우리가 준 거 맞다고 다 시인을 했어요. 그럼 관련해가지고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딸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전부 무혐의입니다.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했는데 처분이야? 무혐의. 한동훈 씨 관련돼서 11개 혐의에 대해서 고발이 이루어졌지만 전부 무혐의. 이거 말고도 논문 대필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 저자가 나타나지 예,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겨레가 저자를 찾았어요. 저자를 어떻게 찾았냐면 이 한동훈 씨 딸이 2021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외 그 논문 학술지 그 기관에다가 영어 논문을 확인된 것만 11개 정도를 게재를 해요. 이것도 이제 스펙인데 고등학교 1학년이? 이게 또 사실은 약탈적 논문 기관이라 해서 문제가 됩니다. 남의 걸 표절한다든가 대필한 거를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리는데 그냥 검증 없이 받아주는 그런 학술지 기관들이 있어요. 아, 네. 한동훈 씨 딸도 거기다 올린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한겨레가 취재를 해보니까 문서 정보 우리가 논문 같은 거 파일 다운받아서 문서 정보로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거기 원작자가 벤슨이라는 사람을 맞아. 생각난다. 벤슨. 네. 어. 그래서 이 벤슨이라는 사람을 한겨레가 SNS로 연락까지 합니다. 어. 당신이 이 제목에 논문 써준 거 맞지 않아? 맞다고요, 본인이. 어. 본인은 원래 이런 거 대필 많이 해준다고.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산다고. 어. 그래서 이게 논문 대필 의혹이 굉장히 커졌던 것이고요. 네.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했어요? 이것도 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무혐의. 이게 이제 어떡해요? 11개 혐의가 다 무혐의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 이 이건 경찰이 이제 무혐의 불송치한 건데 태도가 굉장히 이상했던 게 우리가 그 해외 기관이니까 해외 기관한테 자료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너네 이런 거 논문 받을 때 검증 기준이 어떻게 되니? 요 논문 한동훈 씨 딸의 문제된 논문은 어떻게 검증했니? 근데 해외 기관에서 답신을 안 준다. 답신을 안 주니 이거는 검증할 자료가 부존재한다. 이렇게 무혐의 우리가 검증할 불송치했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없지 않냐? 무혐의라고요? 자료를 안 준다는 이유로. 그 딸을 데려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딸 조사 안 했고 한동훈 씨 조사 안 했고 그렇게 된 거죠.